꽁지야 타로 봐줘. 우리 1번 분들 봐볼게요. 1번 분들의 운명 대반전 시그널 3가지는 무엇일까요? 일단 오늘은 이제 이미지가 잘 보이는 카드들을 준비했는데요. 이 이미지를 차례대로 읽으면서 1번 분들한테 어떤 시그널이 다가오고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1번 분들 지금 여러 가지 일을 병행하게 되시거나 한 가지 뿌리에서 도출된 능력을 여러 군데에 써먹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전공했거나 배웠거나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딱 정석대로만 쓰지 않고 오히려 다른 곳에 적용해서 풀어먹는다든지 더 신선한 결과물들을 내고 계시지 않나 싶은 건데요. 그러니까 자가 복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나의 본 캐릭터, 본캐에서 떨어져 나온 그냥 부수적인 캐릭터, 부캐들이 많은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나. 이게 1번 분들의 첫 번째 시그널인데요. 지금 이 카드를 보면은 3명의 약간 쌍둥이처럼 보이는 비슷한 듯 다른 한 3명의 여자가 줄넘기 줄 같은 걸로 서로 이렇게 얽혀있는, 엮여있는 모습이 보여요. 이 카드는 뭐 여러 가지의 해석이 있겠지만 지금 1번 분들한테 대입을 해볼 때는 제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한 듯 다른 나의 여러 가지 모습, 결국에 원천은 하나지만 그걸로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복제해내고 있는 지금의 나라고 설명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시그널은 무엇이냐면 본인을 복제하면서 이제 부캐가 많은 삶을 사시고 있지 않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내가 원하는 일보다 별로 생각이 없었던 일들이 잘 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은 내가 원하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별로 생각 없던 사람들이 나한테 달라붙고 호의를 표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사이에서 갈등이 든다든지 가고 싶은 길과 가야 하는 길 사이에 어떤 필연적인 갈등이 보여지는데요. 그 이미지를 봐보면 두 번째 카드에 꽃이 많이 피어있는 나무에서 사과를 들고 있는 여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는 지루하고 불만족이 느껴지고 다른 무언가를 꿈꾸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는 상태가 썩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지금의 나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많이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건 저 너머에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지금 1번 분들을 지배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 있어서
일본 분들은 본인의 자아와 그리고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그 이미지, 그리고 타인이 보는 나에 대한 모습조차도 다 뚜렷해져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계속 탐독하는 시간에 놓여져 있다라는 건데,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그널이 무엇인지를 봐보면 이제 킹컵 카드가 떴거든요. 이게 파도치는 바다에서 자기 몸을 통과하는 작은 배, 그리고 이 바다보다 고요하고 강성한 존재가 바로 이 바다에 서 있는 여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아주 초연하고 물은 물이다 산은 산이다 이런 모습, 외유내강. 그러니까 즉 지금의 일본 분들한테는 주변의 변화가 좀 많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의지로 벌어지지 않은 일들이 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건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지금 나한테 자꾸 왜 이렇게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뭔가 많은 트러블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또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진 않을까? 불안함마저 느껴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계속 쓸려 나가고 나는 중심 잡기 바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진짜 여기서 더 안 좋은 진짜 최악의 상황이 있을까를 염려하면서 발에 힘을 꽉 주고 버티고 계신 그런 모습이 그려져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 마지막으로 뜬 회전목마 카드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일본 분들이 어떤 폭풍의 중심에 서 있으신 이유는요. 파도를 계속 타는 이유는요. 내가 가만히 있는 것과 상관없이 주변이 계속 주변 풍경이 바뀌어 갈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회전목마를 생각해보면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잖아요. 회전목마가 이렇게 돌아가죠. 돌아가면서 거기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한테 손 흔들고 풍경이 바뀌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하고 나의 의지로 나의 행동으로 뭐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 내 주변이 바뀌어 갈 시기라는 건데요. 일본 분들은 변화의 시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또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가는 그런 기분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대로인데 계속 많은 게 변하고 있다. 어디까지 변할까? 나 결국 어디에 다다를까? 이런 기분?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나간 것들이 좀 아쉽고 그래서 현재를 똑바로 즐기고 곱씹으면서 보내기가 어려운 정말 정신없는 그런 상태를 지금 보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시그널이 결국은 이제 사모분들의 운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또 이 세 가지 시그널의 공통점은 이제 일본 분들이 대체 이게 뭘까 하고 되게 방황하기 쉽다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딱 갈피를 잡고 이건 이래서 이러는 거야. 저건 저래서 저러는 거야. 이렇게 답을 내리기가 어려워요. 다른 사람한테 자꾸 물어보게 되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갈등하게 되고 또 그냥 모든 게 좀 멘붕 상태일 수도 있는데 그게 지금 당연한 거고 오히려 그게 지금 잘 되는 과정이다 라고 카드가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그니까 일본 분들 지금 카드가 이제 추가적으로 일본 분들한테 내어주는 메시지를 읽어보면요. 지금의 이 과정들, 이 시그널을 겪으면서 너는 정말 많이 지혜로워질 것이다. 그리고 보다 더 신비로운 존재로 거듭난다? 라는 건데요. 시크릿 카드가 뜨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미스터리하다, 비밀스럽다, 신비하고 뭔가 마법 같은 매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도 모든 걸 다 말하지 말고 보여주지 말고 적당선을 유지하면서 조금의 비밀을 남기는 관계로 지내는 게 좋은데 그동안은 일본 분들이 약간 이런 것에 서툴 수 있었다고 또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뭐 마냥 자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해서라기보다는 친해지면 그냥 솔직하게 진정성 있게 자기를 다 보여주는 스타일에 가까우실 수도 있고 너무 정직한 성향? 거짓말을 못하고 재고 따지는 성향이 이유일 수도 있지만 이제 어쨌건 일본 분들이 이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는 이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배워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또 지금의 과정은 자유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이 돼요. 지금 자유에 대한 카드도 떴는데 이 자유는 이제 1번 분들한테 자신감과 이제 날개를 달아준다. 그리고 또 날개와 연결되는 게 나비에 대한 카드예요. 그러니까 나비가 날아다니는 그런 정원에 대한 카드가 나왔는데 이제 나비에 대해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이 이게 나비가 날아다니는 거 보면은 되게 귀엽고 뭔가 진짜 봄이다라는 느낌을 들게끔 하잖아요. 그 나비가 나는 걸 보면서 막 혐오스러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나비의 그 생김새를 가까이에서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름답진 않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양면성을 가진 존재죠. 근데 이제 지금 이 카드에서는 뭔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점을 발견하고 그 양면을 볼 줄 알고 이면을 보고 다르게 해석하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분들이 그 능력을 길러가는 과정에 있고 또 그 능력으로 많은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발견하고 찾아내고 발상하고 또 호기심을 갖는 것들이 이제 사소하지만 그렇게 뭔가 해내는 순간들이 그러니까 일반 분들한테 굉장히 창대한 것들을 많이 이끌어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또 드는 생각이 일반 분들은 이제 다른 사람의 목표나 다른 사람의 어떤 욕망, 다른 사람들의 기준 같은 것보다도 자기만의 좀 기준과 욕망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 그 공동의 목표 기준치라는 것들을 따라가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딱 정해진 월급을 받고 정해진 대로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인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일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변신할 수 있는 모습이 무궁무진하거든요. 제가 아까 부캐가 많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모습으로만 고정되어서 살아가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 기준을 본인한테 두고 남들이 작다고 생각한 것을 나는 아주 매우 크게 만들어서 큰 소득을 낼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한대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런 분들은 조금 취미 생활에 시간을 많이 소비해 봐도 좋아요. 그러니까 좀 오타쿠 같다? 이런 것들을 좀 매진해 봐도 좋고,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 있는 거 파고들 수 있는 거에 최대한 좀 깊이 파고드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 거기서 결국에 자기 발전이 나오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방식을 생각해낼 수가 있게 돼요. 그 지금 강조가 되는 게 자기만의 삶, 나만의 삶의 방식이에요. 제가 아까 뭐 비밀스러운 것들, 신비주의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로 뭔가 사람은 자기랑 다른 방식 그리고 다른 차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신기하게 보잖아요. 그니까 일본 분들이 그런 삶에 놓여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추상적이지만 이걸 잘 설명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일본 분들은 남들이 너 요즘 뭐하고 살아? 어떻게 살아? 라고 물었을 때 되게 아 진짜? 그런 것도 있어? 아 진짜 그렇게 살아?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늘려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듣기에 좀 익숙하지 않고 새롭고 놀랍고 신선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행동들, 자기 개발들을 많이 해 가실수록 일반 분들의 삶은 풍요로워진다. 근데 여기서의 뭐 자기 개발이라는 게 진짜 그냥 일반적인 그런 투자, 일반적인 저축, 공부랑은 좀 거리가 있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봐보면 샤먼? 주술사에 대한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본 분들이 그런 시그널을 겪으면서 강화되고 있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고히 이제 못을 박아주는 것 같아요. 주술사, 샤먼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약간 신비로운 이미지를 갖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준다거나 사람들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런 존재이죠. 근데 이제 일본 분들이 이런 이미지, 이런 정체성과 맞닿아 있다는 소리인데요. 이 카드에는 마음 자체가 힘이다, 마음이 마법이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요술을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의 그런 마음을 통해서 타인을 구하고 나아가서 지구를 구하고 자연을 구하고 사랑을 풍부하게 만들고 나눠주고 이렇게 본인의 에너지를 많이 전파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자신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 나로 하여금 치유되는 사람들과 치유되는 존재들이 무수히 많아지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이제 일본 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보면 가장 하찮게 생각하는 게 나 자신일 수 있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변에서 보는 일본 분들은 좀 큰 사람, 큰 존재일 수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생각하실 때 정말 내가 그렇다고? 나 같은 게 이렇게 조금 계속 나를 낮춰서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카드에서는 이렇게 그냥 명료하게 당신은 주술사이다. 당신은 마법을 부리는 사람이다. 당신 안에 그런 신비한 힘이 감돌고 있다는 것을 당신 알아야 한다. 라고 말을 해주잖아요. 사실 이제 남을 치유할 수 있는 에너지는 아무에게나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존재인 건데 이제 일본 분들한테 그런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어요. 제가 아까 일본 분들 지금 좀 정신없고 회전목마처럼 변화의 시간을 겪고 계실 것 같다. 그리고 할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좀 많이 바쁘실 것 같다. 뭐 이런 말을 했었는데 이 변화의 시기를 지혜롭게 잘 넘기시면 일본 분들이 가진 지혜의 힘은 이거에 몇 배로 더 많이 커질 것 같아요. 진짜 잭과 콩나무처럼 약간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뭔가 성장이라고 하면 조금씩 늘어갈 것 같은데 일본 분들의 이 지혜의 성장은 어느 순간 갑자기 대폭 성장해서 손이 닿기 어려운 그런 위치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시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 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돌아봤을 때 그때 나 정말 참 귀여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때가 진짜 청춘이었네? 라고 좀 돌아볼 수 있는 일본 분들의 미래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쳤던 그 청춘의 한 자락이 될 거라고 읽혀지네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일본 분들 리딩 마칠게요. 뭔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사람은 이제 누구나 시그널을 받지만 그 시그널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 그리고 또 무슨 의미인지를 캐치하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놓치게 되는 기회도 생기게 되고 저도 최근에 이런 좀 신호들을 게시들을 나름대로 많이 받으면서 지금은 내가 이런 거를 다 캐치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게 되었지만 예전에도 이게 가능했다면 그러니까 조금 더 어리숙한 시기에도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지금의 내 모습이 조금 더 달라졌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지금의 내 상태를 나 자신이 확실하게 알고 그것을 이용할 줄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당장 뭐 무슨 일이 생겨 너는 어떻게 될 거야 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너한테 일어나는 일은 이런 이유 때문이야. 이걸 이렇게 한번 받아들여봐. 대처해봐. 라는 말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중요했던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제 오늘 리딩이 그런 걸 좀 가능케 했으면 좋겠다는 제 나름의 바람을 담아 보내면서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리딩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저는 이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이번 분들 봐볼게요. 이번 분들의 운명 대반전 시그널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 제가 좀 이미지가 잘 보이는 카드들로 준비를 해봤는데 이 카드 이미지들을 좀 천천히 하나씩 들여다보면서 이번 분들에게 도래하는 시그널들을 하나씩 읽어볼게요. 일단 이번 분들 지금 첫 번째 시그널
하루하루가 도전, 서바이벌 같은 일상처럼 느껴지시지는 않는지, 그런 일상들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은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 분야에 있으시거나 유행의 판도 흐름이 자주 바뀌어서 내가 계속 공부하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렇게 머리와 몸을 둘 다 써야 하는 분야에 놓여 계시다거나 겉으로는 잘 지내는 듯 보여도 내가 잘 되면 질투할 사람들이 비교적 되게 많은 공간에서 밀려나지 않으려고 계속 칼을 휘두르고 계시지는 않은지, 그러니까 내가 나의 항로를 정하는 데 있어서 경주마를 대하듯이 컨셉과 방향성을 점점 명확히 해가고 있으시진 않은지, 스스로를 조종하듯 설계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은지 이런 생각들이 연달아서 쭉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로 경쟁에 대한 카드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경쟁 중에서도 조금 과감한 도전에 가까운 체스판에서 체스를 두는 그런 그림처럼요. 그러니까 즉 뭔가 내가 되게 승부욕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이게 진짜 내 꿈이어서일 수도 있지만 꿈이 아니더라도 그냥 뭔가 이거를 계속 어떻게든 해봐야겠어. 끝을 봐야겠어. 내가 여기에 들어온 이상 일단 우두머리로 선점을 해야겠어. 약간 이런 마음이 더 강해 보이시거든요. 지지 않고 싶다는 그런 욕망.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그널을 보면 조금 더 이 이유가 명확해지는데, 이제 1번 분들은 지금 한 가지 일에 좀 발목 잡히듯 매여서 매진 중이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머릿속에는 꿈이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그걸 다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상태이다. 그래서 여기서 오는 스트레스? 지금 이 카드를 보면은 말을 타고 이제 초원을 걸어가는 그런 남자의 모습인데요. 되게 평안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한 가지에 좀 집중하고 한 가지를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 가지 아이템이나 한 가지 분야에 있어서 꾸준하게 그것을 키워보고 에너지를 소요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즉 이번 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그냥 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기가 어렵고 어떤 것은 내려놓고 포기를 해야 한다든지, 일단은 더 큰 꿈을 위해서 나의 현실을 좀 멈춰놓은 상태로 삶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예가 될 수 있다. 유예 상태에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거, 진짜 놀고 싶은 거, 진짜 원하는 그런 목적, 큰 그림이 따로 있더라도 그거를 위해서 지나쳐야 할 과정이 지금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뒤로 밀어두고 본인이 안전 궤도에 오르기 위한 것들에 더 집중 중이시진 않은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이 원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안정적인 상태에 도달해야만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 안정성을 위한 일들을 더 많이 하고 계실 수가 있다. 그 비유를 하면은 그런 거죠. 나는 숲에 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양한 터가 마음에 들어요. 한 곳만 딱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그치만 지금의 내 모습은 딱 한 곳만 정해서 거기에 나무를 아주 크게 키워야 하는 때인 거죠. 나는 다른 데를 둘러보고 다른 데도 씨앗을 심고 싶지만 그럴 수 없고 계속 이곳의 나무에만 물을 줘야 하는 그런 상황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세 번째 시그널 설명드리면, 이번 분들은 또 성격적인 변화를 겪으실 수가 있어요. 지금 킹 완즈, 되게 열정 있고 의지, 투지가 가득하고 불같이 뜨거운 상태를 말해주는데, 이제 이번 분들은 단지 화가 많다기보다는 그 리더십, 카리스마가 늘어나고 오히려 온화하고 포용력이 많이 생긴 진짜 어른의 모습으로 성장 중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다룬다는 게 어떤 건지를 배워가는 중이다. 그냥 마냥 소리치고 화내고 하는 게 무서운 사람이 아니고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결국에는 선이 악을 이긴다는 거. 이런 것들을 진짜 몸속에 따라가는 과정에 있으시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어서 바로 이제 온화함, 이제 유한 성정에 대한 카드도 떴는데, 그 사람이 막 그렇게 짜증을 내고 다혈질처럼 굴고 그건 사실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면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기 너무나 쉬운 그 상태에서도 자기 평정을 지키고 그 부드러운 마음씨를 유지하면서 사람들한테 만만해 보이지 않는 거, 그게 사실 진짜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 분들이 그것이 가능한 상태로 나아가고 있지 않나? 라는 게 세 번째 시그널인데요. 즉, 이 시그널들이 총체적으로 의미하는 목적지는 이제 이번 분들의 퀸텀 점프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큰 도약이 가능해지기 위해서 지금의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원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조금 원하지 않는 것들을 더 많이 하는 시기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과정이 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원하지 않는 것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예 원하지 않는다기보다는 더 원하는 게 있어서 지금의 것들을 좀 빨리 끝내고 싶은 그런 시기가, 그러니까 이번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끝날 수도 있어요. 이제 왜냐면 지금의 방향성은 틀리지 않았다라고 카드가 말해주고 있거든요. 당신은 지금 계속 커가는 중이다 라고.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 지금 카드에서 이번 분들이 어떤 과정에 있는지 조금 더 메시지가 읽혀지는데요. 그러니까 주요 의미를 조금 조합을 해보자면 패턴을 찾아가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요약이 돼요. 그러니까 이 패턴이라는 것은 약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삶에도 비법이 있다, 삶에도 뭐 치트키가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그냥 무조건 공통화된 이렇게 살아야 잘 삽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번 분들의 예전에 겪었던 과거의 경험들로 인해서 이제 본인만의 패턴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익숙지 않은 일을 겪을 때 그걸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미래가 막막하고 무섭잖아요. 근데 한 번 겪어본 일에 대해서는 그 미래가 약간 내다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럼 이렇게 반응해야지 라는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쌓여가고 또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 패턴화되어 있는 상태가 지금의 이번 분들이다 라고 얘기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카드에서 두려움에 직면하자 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이미 이번 분들은 그 두려움에 직면하고 계시다는 거. 왜냐면 이게 억지로 그냥 두려워하지 마, 그냥 마주쳐야지, 극복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비슷한 일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아웃풋이 쌓인 거예요. 나는 이미 알고 있어요, 내 미래에 대해서. 왜냐면 난 예전에 한번 비슷하게 겪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 다양하게 많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약간 인생 다회차인 것 같다, 되게 좀 성숙한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보기가 쉽고, 뭔가 사소한 그런 갈등이나 감정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본인의 주관을 잘 지켜가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느낌도 받기가 쉬워요. 그리고 또 지금 뭐 유혹하는 힘에 대해서도 얘기가 되는데, 이제 이번 분들은 그 패턴에 입각하여서 세상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의 갈등이나 사람들의 어떤 문제거리가 다 우스워 보일 수가 있거든요. 나는 저게 어떤 식으로 저런 문제가 생겼는지랑 또 저기서 어떻게 대처하면 어떻게 풀릴지 다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상황을 이용할 수 있게 돼요. 사람의 감정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저 지금 중요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카드는 아브라카타브라, 주문, 마법에 대한 카드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 카드 자체가 패턴을 말해주고 있기도 하고, 어떤 그 비밀의 키를 찾아서 문을 연 사람들만 볼 수 있는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의 비밀, 세상의 비밀, 그것을 알게 된 뒤부터는 삶이 굉장히 쉬워진다. 다시 말해서 이번 분들이 지금 그 상태에 와 계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분들은 모든 게 다 거꾸로인 상태에 와 계세요.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 무섭지 않아. 사람들이 웃긴 거 이제 웃기지 않아. 사람들이 원하는 거 별로 원하지 않아. 다시 말해 정말 자신만의 그런 본질을 찾아가는 중이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되게 워커홀릭 되기 쉬운 시기이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 미래의 청사진만 그리면서 거기에 다다를 때까지 계속 현재를 조금 희생을 시키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 조금 눌러놓고 포기하고 이런 감이 강하신데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번 분들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조금 더 함으로 인해서 원하는 삶이 결국은 도래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이제 사실상 이제 생계가 더 중요하니까 꿈을 약간 밀어놓고서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하시는 그런 분들이 가장 많이 가지는 또 두려움과 실제로 겪는 문제가 그거잖아요. 이거를 하다가 진짜 꿈을 잃어버리는 건 아닌가, 현실에만 치여서. 근데 이번 분들은 그게 절대 아니라고 또 얘기가 되는 점이 되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중요하고. 그러니까 지금의 나는 그냥 지금의 나일 뿐이다. 이것은 나의 편리함과 어떤 세팅값을 위한 과정일 뿐이고 결국 내가 나아가는 건 내가 그리고 있는 그 청사진의 미래다 라고 확실하게 카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보면은 제가 계속 말씀을 반복해서 드린 게 패턴을 알고 있는 자, 마법의 키를 쥐고 있고 세상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자기 진짜 속내를 좀 감추고서 일을 진행해 가는 사람의 모습을 또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이번 분들이 매진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번 분들의 진짜 큰 그림을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이번 분들 자신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번 분들 스스로 더 나는 지금 이제 아브라카다브라 마법을 걸고 있는 중이다. 이 패턴의 키를 찾아가는 중이다. 그래서 이 키를 완벽하게 찾고 나면 내가 원하는 삶의 전경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반복해서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이제 이번 분들이 원하지 않는 것들과 원하는 것들은 결국 연결되어 있어요. 그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이번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과 앞으로 하고 싶은 것들도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이번 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또 과거의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현재, 미래의 아기를 맞추는 것에 있어서 이제 공통 분모 접점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이제 어떤 식으로든 비슷한 패턴화를 시켜보고 비슷하게 연결되어 있을수록 좋거든요. 그 분야가 다 공통되거나 다 비슷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냥 다만 하나의 정체성으로 귀결될 수 있기만 하면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봐보면 드림트루 꿈의 나무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꿈을 꾸는 상태, 이제 원초적인 희망의 상태, 좀 걱정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있는 상태가 이번 분들에게 좀 필요하다는 말이거든요. 제가 아까 워커홀릭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카드에서는 이제 휴식을 취하고 내가 나를 안정적이게 좀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그런 시간을 나한테 여유 시간을 줘야 한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막 이렇게 다 혼자 처리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기보다 누군가 나를 도울 기회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도울 기회를 주어라. 우주가 나를 도울 기회를, 시간적 여유를 주어라. 라는 말이 전해지는데 이제 이번 분들의 퀸텀 점프에는 귀인의 축복이 함께한다. 또 이런 의미가 함께 읽혀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한 자리에서 높게 올라가는 건 자신만의 노력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누군가 그 사람의 잠재력을 보고 인정하고 또 이 사람을 키워주려고 생각할 때 조금 더 수월히 가능해지는 일인데 이제 이번 분들한테 그런 좀 도움의 손길이 있을 거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 가야만 한다라는 전제로 계획을 또 짜지 말고 누군가 나를 발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를 조금 더 어필해 보시는 게 좋겠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분들이 잘하는 거 그것만 하시면 돼요. 다른 것들까지 막 하고 신경을 쓰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딱딱 떨어지게 완벽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번 분들이 잘하는 거 오직 그것만 가장 잘하면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곧 귀인의 역할일 텐데 이제 그거는 이번 분들이 잘하는 걸 가장 잘할 때 이제 그러면서도 빈틈을 보일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패턴에 또 한번 입각을 해보자면 이제 이번 분들이 생각할 때 과거의 본인 시선에서 남들을 바라볼 때 어떨 때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었는지 어쩔 때 누군가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였는지 같은 것들 혹은 내가 언제 그런 평가를 받았는지
를 한번 상기해 보시고 그것을 지금의 삶에 조금 적용해 보아라 라는 말까지 함께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 분들한테는 뭔가 남들을 찾아오게 만들고 초대하게 하는 그런 힘이 함께 언급되거든요. 내가 찾아가고 내가 부탁하는 입장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제 나의 정원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불러들이고 하는 좀 심오한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라고 설명이 되는데, 혹시나 지금 이번 분들이 뭔가를 이루기 위해선 내가 찾아가고 내가 움직여야만 한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은 그렇지 않다.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들고 사람들을 움직이게 충분히 만들 수 있다 라는 것을 카드가 좀 중요하게 짚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번 분들 리딩 마칠게요. 뭔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사람은 이제 누구나 시그널을 받지만 그 시그널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 그리고 또 무슨 의미인지를 캐치하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놓치게 되는 기회도 생기게 되고, 저도 최근에 이런 좀 신호들을, 게시들을 나름대로 많이 받으면서 지금은 내가 이런 거를 다 캐치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게 되었지만 예전에도 이게 가능했다면, 조금 더 어리숙한 시기에도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지금의 내 모습이 조금 더 달라졌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지금의 내 상태를 나 자신이 확실하게 알고 그것을 이용할 줄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당장 뭐 무슨 일이 생겨 너는 어떻게 될 거야 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너한테 일어나는 일은 이런 이유 때문이야. 이걸 이렇게 한번 받아들여봐. 대처해봐. 라는 말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중요했던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제 오늘 리딩이 그런 걸 좀 가능케 했으면 좋겠다는 제 나름의 바람을 담아 보내면서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리딩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저는 이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3번분들 봐볼게요. 3번분들의 운명 대반전 시그널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제가 좀 이미지가 잘 보이는 카드들을 들고 왔는데, 이 그림을 하나씩 천천히 들여다보면서 제 3번분들의 시그널이 무엇인지 차례대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시그널, 3번분들 지금 뭔가 주변 사람들이나 상황, 내가 몸을 담고 있던 울타리에 괴리감을 느끼기 시작하셨을 수가 있겠다 라는 건데요. 그동안은 어쩌면 그냥 타협이 가능한 정도이거나 뭐 그렇게까지는 신경이 안 쓰였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유독 하나하나 다 거슬리고 사람들이 좀 한심해 보인다든지 하찮고 낮아 보이고 이해가 안 되기가 쉬워요. 왜냐면 내가 지금 하는 생각과 행동력과 방향성, 지표 같은 것들을 그들이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고인물이라고 느껴지는 것들에서 점점 이게 뭐지? 내가 이런 사람들, 이런 환경에서 정말 아무렇지 않게 그동안 살아온 건가? 다들 왜 이렇게 낡았지? 라는 생각을 자꾸 하시게 될 수 있다는 건데요. 또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자연스레 그걸 느낄 수밖에 없어요. 얘가 우리랑 멀어지고 있구나. 약간 다른 존재로 거듭나고 있구나. 커가고 있구나. 그래서 여기에 위기감을 느낀 사람들은 더 가스라이팅을 한다거나 계속 그냥 이렇게 살자. 지금 좋잖아. 우리 아니면 누가 너 받아주니? 하면서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카드를 봐보면은 첫 번째 이미지, 굉장히 고고해 보이는 여자가 뭐 부채 같은 것을 쫙 펴서 들고 있는데, 콧대가 높아 보이고 지위도 높아 보이고 약간 좀 귀족 같은 아우라를 풍겨요. 자기랑 비슷하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절대 말 한마디 안 섞고 눈도 잘 안 마주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풍기는데, 그러니까 이 카드가 가지는 그 이미지의 본질적인 의미는 되게 자신만만하고 자신이 어느 정도의 위치의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누가 자기를 건드려도 확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상처를 받고 타격감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너 같은 게 나를 건드려서 뭐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 오히려 이렇게 좀 되물을 수 있는 아주 기가 센 상태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산모분들은 그 주변에 뭔가 괴리감이 느껴지고 나랑 격차가 벌어진다고 느끼는 그 고인물들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음에 따라서 또 본인의 상태도 객관적으로 인지하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지금 저런 모습이라면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나 다른 데로 이제 가야 되는 건가? 이거를 계속 느껴가실 수 있겠다는 건데, 이제 두 번째 시그널, 말이 바로 연결되는데요. 그러니까 산모분들은 새 울타리를 찾아 헤매게 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뭔가 계급이라고 해야 될까? 산모분들 본인이 느끼시기에 아, 이제 우리는 같이 갈 수 없겠구나. 같은 선상이 아니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들과 서서히 멀어지거나 정리를 하면서 새로 몸담을 곳을 찾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찾으셨거나, 그러니까 귀인이라고 생각되는 아리까리 하더라도 이 사람인가 생각되는 뭔가 새 인연들을 이미 만나셨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알고 지내던 사람과 멀어지거나 정리가 되면은 마음이 좀 허하고 아쉽고 하기 마련인데, 신기하게도 또 새 사람이 들어오네, 이렇게 빈자리가 채워지네, 교차되네 라는 생각? 이거는 꼭 사람이 아니라 공간? 일이나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잃은 것을, 정리한 것을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그 빈자리에 새로운 게 채워지니까 나중에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아, 이러려고 그랬나? 이렇게 되려고 그런 일도 있었던 건가? 지금 카드가 평화의 상태를 말해줘요. 어떤 안전 궤도에 이르른, 그러니까 원하던 울타리, 내가 바라던 진정한 울타리를 갖게 되고 귀인의 만남,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영혼의 동반자라고도 느껴지는 커뮤니티가 생겨난다. 그러니까 그동안 산모분들은 또 본인과 비슷한 관심사, 비슷한 열정, 또 비슷한 뭔가 의지를 다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없었던 것이 하나의 결핍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비슷한 레벨을 찾는 것도 어려웠지만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참 어려웠다. 근데 이게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결국 산모분들이 지금 몸 담고 있는 그 지금에 항상 유지되어 왔던 그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부터가 시작일 것이다. 그게 시그널이다. 라고 카드가 말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즉 나는 암암리에 은연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위로 올라갈 기회를 자꾸 찾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좀 중요하게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만약에 이거를 지금의 이 상태를 불안한 상태, 뭔가 되게 불안정한 상태로 인지하고 계신다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직장 같은 거 관둔다거나 하던 일이 접힌다거나 사람이 떠나간다거나 그럼 내가 잃었다, 마이너스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산모분들은 오히려 다른 거를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리된 거다. 어떻게 보면 정말 알맞은 순리이다. 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봐보면 킹 카드, 그러니까 황제 카드가 두 개나 연달아서 또 떴어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부유한 안정의 상태, 그리고 노란 꽃들이 보이는데 노란 꽃은 희망, 다정함 이런 것들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산모분들이 이루던 불안과 결핍이 앞으로의 삶에서는 크게 작용을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 물질적인 변화가 또 이미 내게 찾아오고 있다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이거를 잃었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변동기에 있기 때문에 되게 불안하고 오히려 좀 마이너스 상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더 많이 갖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빈자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내가 계속 세뇌를 하셔야 한대요. 그러니까 그동안 산모분들은 또 일을 하는 만큼 버셨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벌기 위해서는 더 일해야만 하는, 근데 이제는 그 구조가 바뀌어 가고 있다. 이제 그것에 관한 시그널이다. 이제 어떻게 보면 개조가 되는 거고 사업가의 길로 나아가시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사업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무형의 서비스를 팔든 유형의 상품을 팔든 어떻게 팔면 조금이라고 더 많이 벌지? 자동화를 가능하게 하지? 머리를 이렇게 더 쓰게 되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 사모분들의 세 번째 시그널, 그러니까 정신개조의 상태에 있으시다라는 건데 정직하게 나아가던 판에 균열이 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거, 더 많이 벌려면 더 많이 일해야지, 경력을 더 쌓아야지,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던 구조를 완전히 뒤집어서 역순행으로 바꿔본다든지, 아니면 이런 지름길이 있었는데 왜 몰랐지? 라고 생각한다든지, 좀 그동안 못했던 생각들, 그리고 그동안 못 봤던 시선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 깨어나게 되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사모분들의 재능을 적재적소에 알맞게 쓰라고 계속 신호를 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면 황실에서 정치해야 할 사람이 시장판에서 대장놀이하고 있었던 거. 그러니까 세 번째 신호는 사모분들이 왕의 자리를 이제 욕심내게 된다는 거죠. 내 능력은 비슷하지만 이제는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 쓰고 싶어 라는 생각이 계속 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그 사모분들 지금 카드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은 내가 어떤 대접을 받을지는 나 자신이 정한다 라는 건데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사모분들 본인은 바뀌지 않는다고. 그냥 내가 그렇게 바뀐다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어디서 가치를 쓰임 받을지에 그 생각이 변한다고 했잖아요. 시장판에서 있을지 궁궐에서 있을지만 바뀐다고. 근데 지금 카드에서도 계속 비슷한 말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 세 번째 카드를 중심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보면은 쥐가 독수리를 들고 있는 그런 이미지예요. 사실상 쥐는 독수리한테 먹힐 만한 그런 사이즈잖아요. 한입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되게 역전되는 상황을 보여주는데 이게 아까 정석대로 그냥 가지 말라라는 말씀에 대입을 해보면 쥐가 독수리를 이기려고 정석대로 수련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몸집이 독수리 마냥 커질 수도 없고 진짜 자이언트 마우스처럼 막 이렇게 많이 뭐 주사기로 이상한 걸 넣어가지고 막 크게 만든다고 해도 독수리만큼은 클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환상, 좀 마법이 가미가 돼야 가능한 일인데 그 사모분들도 정직하게 생각하기보다 뭔가 마법을 부려보고 환상을 일으키는 보는 사람들로 인해서 약간 창란을 느끼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발상들을 많이 해보시라고 하거든요. 이미 하고 계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카드의 또 다른 의미는 내가 작다고 생각하면 작은 거고 내가 크다고 생각하면 큰 거다 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믿게 된다고. 그래서 이걸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불안정한 일이지만 또 왜 못해 하면 하지 라고 생각하면 그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모분들 스스로의 값어치를 본인이 높게 잡으라는 거. 그리고 그게 높은 이유들을 남들한테 납득시킬 수만 있으면 된다는 건데 이어서 바로 어떤 가면극에 대한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제 가면을 쓰고 이제 연극을 하는 거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자신의 슬픔과 자신의 진짜 진정한 그 내면의 내밀한 이야기는 좀 감춰둔 채로 사람들이 원하는 내 모습대로 굴어주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제 사모분들은 좀 보여지는 이미지가 중시되는 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보여지는 내 모습이 외적으로 어떻게 셀링 포인트가 될지, 인기 있는지, 주목받는지 그런 것들을 따져보면서 사람들의 니즈와 내가 그들한테 줄 수 있는 것들의 합의점을 맞춰보기만 하면 내 몸값은 많이 올라간다 라고 또 카드가 얘기를 해줘요. 사모분들은 지금 어떤 여행, 그러니까 여정의 중심에 있으세요. 집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도 얘기가 되는데 여행 중에서도 좀 돌고 도는 여행, 좀 먼 여행이라고 언급이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사람이 기존의 틀을 엇나가고 그 관성을 깨는 것은 진짜 몹시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런 거죠. 내가 이제 그만 은둔 생활을 끝내고 일을 구해야 되는데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면서도 못하게 되고 독립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못하게 되고 이 사람과 이제 끊어내야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끌려가고 하는 것들은 그 기존의 생활이 너무 길들여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을 끊어내고 내가 다른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긴 여정이기 때문에 지금 3번분들한테 긴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말이 또 전해지는데 이 여행의 끝은 결국에 집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카드에서는 3번 분들이 가실 집은 따로 있다고 하거든요. 이제 원래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내 집을 찾아야 한다. 어디에 둥지를 틀고 어떻게 살아갈지 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가능케 하는 데에는 아까 제가 커뮤니티를 말씀드렸지만 나 혼자서는 조금 어려워요. 나 혼자 의지를 다지고 나를 채찍질하고 또 못한다고 자책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와 비슷한 그런 동기,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경험과 사연이 비슷하거나 뭔가라도 나한테 영감과 에너지를 불어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을 좀 많이 가지라고 카드에서 얘기를 해주는데 이제 나 스스로 열정을 되찾아야지 라고 마음 먹기보다 그냥 나한테 열정을 주는 사람들을 옆에 두라는 소리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조금 더 알아가고 초점을 맞추고 이제 렌즈를 뚜렷하게 하는 그 역할만 3번 분들 스스로 하시면 된다. 아까쯤에 제가 그 시장판에 있던 사람이 이제 궁궐로 들어가는 거에 대한 얘기를 반복해서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혼자서 궁궐로 갈 생각은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에 있을 만한 사람이라 생각하니까 시장판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드라마나 그런 서사들을 보면은 보통은 그 사람을 발견하는 누군가가 있죠. 너 여기서 왜 이러고 있니? 라고 말해주거나 내가 볼 때 너는 이거를 다른 데서 이렇게 써먹으면 훨씬 더 부자가 될 것 같은데 거기로 한번 가보는 게 어때? 라고 이끌어주거나 뭐 그런 이 사람을 일깨우는 그런 작용이 반드시 수반이 된단 말이에요. 사모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좀 일깨움이 주변에 많이 포진되어 있을수록 좋거든요. 막 자신에 대해서 알아갈 때 내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 뭘 좋아하지, 뭘 잘하지 이런 게 조금 애매하게 느껴지고 본인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생각이 들 때는 반대로 생각해보면 좋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뭘 못하지? 뭘 싫어하지? 이제 뭐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주로 들었지? 같은 것들? 그 사람은 자기 단점은 잘 봐도 장점은 잘 못 보니까 그 단점을 오히려 본 다음에 그 단점과 반대되는 것들을 연상해 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사모분들은 이제 스스로 단점을 잘 보기 때문에 이제 반면에 장점을 잘 봐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막 내가 이걸 싫어했지, 그래 이걸 못했지, 그래 이런 말을 들었었지. 이 과정에서 이제 나아가서 내가 이런 걸 잘했지, 좋아했지, 하고 싶어 했지 까지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카드들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리딩을 하면서 계속 생각났던 카드가 하나 있어요. 예전에 다른 영상 찍으면서 언급했던 카드인데 이제 도자기가 깨지는 뭐 그런 이미지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했던 말 중에 도자기가 깨진 것은 이 사람이 계속 하나의 도자기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 그리고 이 도자기만 빚을 줄밖에 모르는 것을 보고 있던 신이 저 멍청한 놈 하고 저걸 깨버린 걸 수도 있겠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자기를 깨주어야지만 어쩔 수 없이 남의 손을 타야지만 그 사람은 그 좌절을 겪고서라도 다른 것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제 3번 분들에게는 지금 일어나는 어떤 불안정한 상황이라든지 본인이 위기라고 느끼는 상황들이 더더욱 정말 기회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3번 분들의 쓰임과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도약점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강하게 들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은 카드 봐보면 보헤미안 카드가 나왔는데요. 보헤미안 되게 자유로운 이미지죠. 그러니까 약간 예술적인 자유분방하고 자신의 그 감정과 개성을 우선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 이 카드에서 얘기되는 의미도 내 마음이 향하는 거, 내 마음이 이끌리는 곳, 거기에 있는 집 같은 의미거든요. 내가 가야 할 길, 그리고 그것이 조금 독특할 수는 있겠다는 거. 여기까지 보고 나니까 또 드는 생각이 3번분들은 삶의 경험이 굉장히 다채롭지 않으실까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일대기로 쓴다면 책 한 권을 내겠어 라든지 정말 굴곡이 너무 많다. 여러 개의 산을 많이 넘었다. 이런 말이 어울리시는 분들 같거든요. 다만 지금껏 계속 얘기했듯이 3번분들은 자신이 가진 그런 삶의 능력치와 경험들을 적재적소에 잘 써먹고 계셨던 것은 아닌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분명히 같은 능력, 같은 쓰임새여도 그것을 더 높게 쳐주고 더 대접해줄 어딘가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동안은 내 눈이 가려서 그것을 잘 보지 못하고 찾지 못했을 수가 있는데
지금 3번분들에게 오는 시그널이 진정 3번분들이 있을 곳을 찾아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쥐가 독수리를 역전할 수 있다는 거를 잊지 마시고 쥐의 일에만 집착하면서 쥐의 일을 지키려고 하는 3번분들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쥐 하니까 또 톰과 제리도 생각나는데 거기서 보면 제리가 항상 머리를 써서 톰을 이겨먹잖아요. 사실 진짜 제리는 한입거리지만 톰을 오히려 항상 골려먹고 자기가 빠져나갈 자리를 귀신같이 찾는데 3번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도 잔머리예요. 머리 자체는 이미 좋은 사람인데 잔머리가 필요하다. 상품의 가치는 이미 높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마케팅하고 잘 팔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한다. 제가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보헤미아는 이제 세상의 기준 그리고 남들이 원하는 것에 맞추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시키지 않아요. 단순히 자유롭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정말 자기가 원하고 원하지 않는 게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3번분들의 지금의 삶에서 내가 억지로 뭔가를 이어가고 있거나 해야 하니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뭔가 압박감을 가지는 본인의 마음은 정작 이끌리지 않지만 엊거지로 그냥 내가 끌려가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사실 그거는 3번분들의 삶에 있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는 느낌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3번분들 리딩 마칠게요. 뭔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사람은 누구나 시그널을 받지만 그 시그널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 그리고 또 무슨 의미인지를 캐치하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놓치게 되는 기회도 생기게 되고 저도 최근에 이런 좀 신호들을 게시들을 나름대로 많이 받으면서 지금은 내가 이런 거를 다 캐치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게 되었지만 예전에도 이게 가능했다면 조금 더 어리숙한 시기에도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지금의 내 모습이 조금 더 달라졌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지금의 내 상태를 나 자신이 확실하게 알고 그것을 이용할 줄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당장 무슨 일이 생겨 너는 어떻게 될 거야 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너한테 일어나는 일은 이런 이유 때문이야. 이걸 이렇게 한번 받아들여봐. 대처해봐. 라는 말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중요했던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제 오늘 리딩이 그런 걸 좀 가능케 했으면 좋겠다는 제 나름의 바람을 담아 보내면서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리딩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저는 이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4번분들 봐볼게요. 4번분들의 운명 대반전 시그널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제가 이미지가 좀 크게 잘 보이는 카드들을 들고 왔는데 이 그림들을 하나씩 천천히 들여다보면서 4번분들에게 다가와 있는 시그널들을 함께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시그널. 4번분들 지금 좀 이성적으로 감정이 차가워지는 시기를 겪고 있지는 않은지 싶은데요. 약간 AI 같다, 로봇 같다. 공감 능력이 좀 줄어든 것 같은 본인을 발견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가슴으로 하는 일보다 머리로 하는 일, 규칙에 맞춰서 딱딱 진행해 가는 일이 더 많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더 편하고 나의 체계, 질서가 좀 정확하게 프로그래밍 되어 가는 시기. 또 사람들하고 관계에 있어서 감정을 다 드러내지 않고 불필요한 시간 낭비도 없애려고 하고 애초에 뭔가 놀고 흘려보내고 하는 것보다 혼자서 자기 개발하는 시간이 더 많고 한 느낌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 뭔가를 더 채우기보다는 비워내는 게 더 많은 시기에 놓여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면 누군가 죽거나 소중한 거를 잃고 나서 유품 정리를 하고 사람이 좀 변해가는 시기, 흑화하는 시기
어떻게 보면 자신 또한 한번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의 시기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카드 이미지를 보면은 굉장히 사람이 날카로워 보이거든요. 약간 일본 무사 같은 본인의 신념에 따라 할복도 가능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그러니까 할복이라는 것은 배를 가르는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 칼로. 그건 진짜 너무 무섭고 사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신념이 강한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그것을 해오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4번 분들은 남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일, 남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생각을 하는 게 가능한 상태에 다다르셨다는 건데요. 이거에 다다르신 과정은 또 굉장히 좀 아픔이 수반이 되어요. 그냥 이 상태에 그냥 딱 된 건 아니고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하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상태, 소중한 사람이 떠나간 상태에 가까울 만큼 내 마음이 한번 황폐화되고 나서야 내가 이렇게 차가워진 것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왜냐면 그때의 일을, 그때의 감정을 다시 겪고 싶지 않아.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렇다면 지금은 다르게 살아야 하잖아. 이게 그냥 머리에 딱 박혀버린 것 같다. 그래서 4번 분들은 제가 볼 때 겹이 있는 사람이다 또 이렇게 느껴져요. 약간 속내를 알 수 없다. 사람들한테 내 감정을 다 드러내지 않는다 라는 말이 결국에는 사실 내 안에 그 순수했던 감정과 내 안에 그 여린 면들은 남아있는데 그것을 판도라처럼 닫아놓고 그냥 기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없고 울지 않는 사람인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고 우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느껴버린 것에 가깝다. 이제 두 번째 시그널. 이어서 뭔가 폭풍 전야 같은 분위기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아까도 첫 번째로 칼 카드가 나왔지만 지금의 4번 분들을 가장 또 말해줄 수 있는 게 칼이거든요. 칼을 가는 시기. 지금 이 순간은 폭풍 전야이기 때문에 뭔가 어떤 사건이 막 일어나거나 터지거나 그런 느낌보다는 그 사건이 터지기 전에 아주 고요하면서도 긴장감이 가장 고조되는 그런 상태를 느끼게 하는데 그러니까 불꽃놀이가 터지기 전보다 불꽃놀이가 터지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4번 분들은 지금 좀 목표만 생각하면서 숨을 죽이고 사냥감을 기다리는 시기와도 가깝다? 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냥감은 또 어떤 결과나 심판일 수가 있겠는데 칼자루가 내 손이 아닌 남의 손에 쥐어져 있다든지 나는 평가의 순간에 놓여야 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조용히 그냥 나를 갈고 닦는 시간? 그래서 지금 4번 분들의 심리 상태가 정말 고요하고 고요하면서도 서늘하다. 이것 자체가 하나의 시그널이다 라는 건데요. 뭔가 일희일비를 안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함께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예전 같았으면은 내 주변에 누가 잘 된다거나 누구에게 무슨 일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게 다 하나하나 관심이 될 수도 있고 또 뭔가 질투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의 4번 분들은 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라는 마음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나와 관련이 있는 거 오직 나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들에만 집중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타인에 대한 관심도가 현저히 줄어들었거든요. 지금 이 카드는 이제 저지먼트 심판에 대한 카드인데요. 이제 사실상 이제 나팔이 불린다, 다들 일어나라 이런 의미에 가깝지만 지금의 4번 분들한테는 나팔을 불기 전에 그 긴장감이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제 파티가 시작될 거야, 기대해 라는 느낌으로 지금의 4번 분들이 살아가고 계신 느낌? 본인의 때를 기다리면서 무섭게 웃고 있는 그런 강인한 모습이 더 느껴지는데요. 이어서 세 번째 시그널. 은둔자 카드예요. 그러니까 외로운 시간. 이것을 고요한 밤낚시에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엇을 건져볼까? 얼만큼 채울 수 있을까? 제발 그대로 나와의 싸움. 이제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느껴지는 거 좀 중요한 부분인데 4번 분들은 이미 높은 자리에 도달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표면상의 무언가들이 필요할 뿐 사실 그 명패만 없을 뿐이지 그 명패에 필요한 자질은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표면상의 무언가를 가지게 된다고 해도 물론 바래왔던 것이겠지만 이거를 막 꿈같이 날아갈 듯이 기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걸 갖지 못했을 뿐 가지기 위해 필요한 모든 덕목이 지금 내게 있으니까. 그래서 자본분들 스스로도 지금 뭐 사실은 상관없어, 이거 가지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느끼고 계시지 않은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가져도 좋지만 안 가져도 그만이고 이것이 내 삶을 미친 듯이 변화시키진 않을 거야. 이제 왜냐면 상황이 변해도 나는 나니까 라는 이제 수행의 끝에 거의 이르시고 계시다 라고 보여져요. 이제 뭔가를 가지기 위해서는 또 그걸 갖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연습해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미 이제 자본분들은 그 현자의 상태에 다다르신 모습 같다. 이게 뭐 억지로 하는 자기 위안, 안 가져도 돼 막 이렇게 계속 자기 세뇌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어떤 내면의 평화에 이르고 계시다 라고 보여지는데 이 자체가 자본분들이 서서히 그 외부적 목표에도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말 그대로 현증, 현실적인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억에 대한 카드가 또 함께 나왔는데 4번분들은 텔레비전 채널 돌리면 재생되는 그런 채널들처럼 어떤 브라운관이 나와 늘 함께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머리는 무엇을 새롭게 작동시키기보다 무엇을 기억하고 되뇌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지금의 4번분들은 그 기억을 영감 삼아서 새로운 미래를 쌓아 나가고 또 새로운 발견을 하고 이 경험과 기억과 감정은 내 발전 지향성의 원천이 된다 라는 건데 지금 이제 4번분들한테 보여지는 시그널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혼자 있는 시간 그리고 사색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혼자 있는 것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인간은 가장 강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 제가 이 카드들만 보면서도 이제 4번분들이 진짜 엄청나게 수련을 많이 하신 상태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다른 카드들 좀 더 봐볼게요. 제 4번분들 지금 기프트 카드, 선물에 대한 카드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지금 여기 3번째 순서에 놓여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물을 까기 직전에 그 기대, 두근두근함, 이 안에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이 들었을까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 전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아까 말했던 폭풍 전야와 이어지는 얘기죠. 불꽃놀이 터지기 전에 그 직전의 상황,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긴장감, 고요함, 기대감, 오래된 소망을 성취할 수 있다는 의미가 지금 또 함께 전해지는 걸로 봐서 4번분들의 그 칼을 가는 시간은 헛되지 않겠구나 라는 확신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쯤에 4번분들의 강인한 태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여유까지 느껴지는 다른 사람의 어떤 상황 변화, 다른 사람의 기쁨에 어떠한 희로애락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정말 초연한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그 무서움이 가능했던 것은 4번분들 스스로 본인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근데 사람은 본인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남들이 잘한다고 해도 내가 생각할 때 잘하는 것 같지 않으면 불안한 거고 또 남들이 쟤 별로인데 라고 생각해도 내가 생각할 때 근자감이 있으면 또 자신 있게 하는 거고 근데 4번분들은 그렇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라 남들이 볼 때도 4번분들은 어느 정도 선상에 올랐다고 생각하지만 4번분들이 생각할 때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본인의 몸이 그냥 기억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만하거나 일부러 더 허세를 부리거나 하지 않아도 사람들과 있을 때도 자연스럽게 좀 우위를 점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유로워 보이고 뭔가 권위가 있어 보이고 그런 아우라를 자연스럽게 풍기는 그게 또 4번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말해서 이 선물은 나한테 곧 올 거야. 올 거라는 걸 나는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아 라는 상태에 지금 4번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카드에서는 당신은 지금의 이 흥분감을, 이 기대감을 조금 더 즐겨봐도 좋겠다 라고 말을 해줘요. 그리고 또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카드가 백장미 카드인데 하얀 장미, 그러니까 장미는 원래 빨갛잖아요. 근데 빨간색에서 색이 점점 빠지면 하얘지겠죠. 근데 그 상태는 그냥 일반적으로 바라봐지기에 장미가 색을 잃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장미가 아니게 됐구나.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부활의 의미를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태어난다.
겹이 생긴다. 즉, 이 카드에서도 장미는 그대로 장미야. 단지 색이 바뀌었을 뿐이야. 그리고 이 바뀐 색으로 더 새로운 것들을 해나갈 수 있게 되었어. 라는 의미를 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얀 장미는 어떤 일이 새롭게 시작되고 또 해결될 것에 대한 징조를 보여주어서 지금 내가 좀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지금의 내 모습이 좀 어질러져 있다고 느끼더라도 그것들은 자연스럽게 차례대로 순리를 찾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홈 인 더 스카이 라는 카드도 함께 나왔는데 사람의 집은 땅에 있잖아요. 뭐 구름 타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홈 인 더 스카이 하늘에 있는 집이라는 의미가 열거되는 것은 이제 4번 분들이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수행의 과정, 깨달음, 현자의 상태에 이르러서 이미 다른 사람들과의 많은 정신적인 격차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사람들은 4번 분들을 이제 선생님으로 대하는 것이 오히려 어울리는 4번 분들한테 뭔가 물어보거나 조언을 구하거나 예의를 갖추는 것이 더 어울리는 그런 관계인데요. 또 지금 이 카드에서 함께 이야기되는 의미 중에는 새들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또 본인의 주거지를 옮겨 다니는 것처럼 집은 고정된 공간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집이라고 생각하는 게 곧 집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4번 분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 생활이라는 말보다는 모험이라는 말에 더 어울리지 않나 싶은데요. 이제 그동안의 여정도 모험에 가까웠지만 이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깨우쳐주고 알려주는 면에서 타인을 모험시킬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아까쯤에 선물의 의미를 가장 먼저 언급했었는데 다시 봐보니까 이 선물이 그냥 선물이 아니라 눈이 내리는 날에 받는 선물이네요. 이걸 뭐 시기적인 의미로도 해석해 볼 수 있겠고 플러스로 추가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눈이 내린다. 겨울에 마음이 시리잖아요. 근데 가장 마음이 시릴 때 가장 기쁠 수 있는 일이 도래한다. 슬픈 일의 상황에서 기쁜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즉 4번 분들이 지금 계속 차가움의 상태다, 칼의 상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상태 자체가 4번 분들의 축복을 가능케 한다 라고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4번 분들한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균형을 잡는 거, 밸런스를 잡는 거에만 좀 집중을 해보시라는 건데요. 여기서 뭔가를 더 하고 더 뭐 힘을 내고 열을 내고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현상을 잘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원하시는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트, 균형 잡기 예술에 대한 카드가 나왔는데 이 균형을 잡는 건 마저 하나의 예술로 평가가 되는 상태에 4번 분들이 놓여 계시다 라는 뜻이에요. 이제 묘기대행진이죠. 높은 곳에서 좀 빛을 받으면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애를 쓰고 아주 작은 오차도 허용하지 않기 위해 몸에 온 근육을 곤두세워야 하는 그런 상황. 그게 곧 지금의 4번 분들의 모습과 닿아 있는데요. 그러니까 4번 분들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미 올라온 상태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유지하는 것으로 원하시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이제 4번 분들의 개인적 상황에 대입해 보시면 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이제 보통은 뭔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더 잘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4번 분들은 그게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유지하는 게 사실 더 어렵다는 거. 유지해 가는 것이 포인트라는 거.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카드 봐보면 매직 카펫 라이드? 그 하늘 나는 마법의 양탄자가 나왔어요. 근데 4번 분들한테 왜 이렇게 하늘이란 말이 강조가 되는지 이거는 뭐 4번 분들 직업과 관련해서 일 수도 있겠고 4번 분들의 상태 그 자체를 말해주기도 할 텐데요. 제가 아까 계속 얘기했듯이 이미 신성함에 가닿은 상태, 해안을 깨우치신 상태에 가깝다는 거. 지금 이 양탄자 카드에서는 또 예상치 못한 행운을 받아들여라 라는 의미를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아까 선물 얘기할 때 같은 메시지가 이어지는데 되게 중요한 점은 이제 4번 분들은 본인한테 오는 시그널, 오늘의 주제, 영상 주제도 시그널이었지만 본인한테 오는 그 시그널에 대해서 미묘한 그런 끌림을 다 직감적으로 느끼고 또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촉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카드에서도 얘기를 해주는 게 나의 그런 끌림과 촉이 헛된 것은 아니라는 거,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조금 더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나한테 행운이 오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것을 완벽하게 믿어라. 그리고 내 마음은 이미 이제 우주가 나에게 좋은 일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내 마음을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봐라. 뭐 이런 말들을 해줘요. 그러니까 또 촉이 좋으신 분들이고 남다르신 분들이기 때문에 선생님이다, 하늘과 맞닿아 있다 이런 말들이 계속 열거가 됐던 것 같은데요. 아무리 내가 보이지 않는 그런 힘을 느끼는 게 있다고 해도 이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그냥 계속 부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이 생각은 그냥 괜한 생각일 거야. 틀린 거야. 그냥 내가 오해하는 걸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 근데 카드에서 지금 그게 아니다. 너의 직감이 맞다. 당신은 당신이 끌리는 방향 그대로 가야 된다. 라고 이제 확실하게 못 박아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새, 어디로든 날아가고 어디로든 둥지를 틀 수 있는 그런 새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양탄자도 마찬가지로 나는 성질을 가지잖아요. 양탄자를 타고는 어디로든 갈 수 있잖아요. 또 무엇이든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곧 지금 4번 분들의 상태와도 같다는 것을 아시고 이미 내가 높은 자리에 높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오직 내가 지금 유념해야 할 것은 떨어지지 않기 위한 거, 어떤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조심하는 것 뿐이라는 거. 다시 한번 카드가 이제 강조를 해주고 있네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4번 분들 리딩 마칠게요. 뭔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사람은 이제 누구나 시그널을 받지만 그 시그널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 그리고 또 무슨 의미인지를 캐치하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놓치게 되는 기회도 생기게 되고 저도 최근에 이런 좀 신호들을, 게시들을 나름대로 많이 받으면서 지금은 내가 이런 거를 다 캐치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게 되었지만 예전에도 이게 가능했다면 조금 더 어리숙한 시기에도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지금의 내 모습이 조금 더 달라졌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지금의 내 상태를 나 자신이 확실하게 알고 그것을 이용할 줄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당장 무슨 일이 생겨 너는 어떻게 될 거야 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너한테 일어나는 일은 이런 이유 때문이야. 이걸 이렇게 한번 받아들여봐. 대처해봐. 라는 말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중요했던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제 오늘 리딩이 그런 걸 좀 가능케 했으면 좋겠다는 제 나름의 바람을 담아 보내면서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리딩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저는 이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